실험군은 모든 3마리, 그 다음에 대적으로다가 이제 2마리를 했는데 3마리 백신을 놓고 나서 분만을 했는데 유사선 없이 정상 분만을 했고 태아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태반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유를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초유 안 먹은 거에서는 항체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초유를 먹은 돼지에서는 모던만큼 항체가 나왔어요. 이 모던한테 실험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예요. 물론 두수는 좀 적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의미 있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양돈 연구회장으로 선출된 안근승입니다. 코미팜에서는 마케팅 쪽을 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양돈 연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 양돈 연구회는 그 설립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우리나라 이제 역사, 양돈 역사를 보면 용인자연농원에서 시작이 많이 됐잖아요. 거기 그다음에 큰 농장들에서 이제 그 돼지를 관리하고 했던 분들이 그 뭐 윤희진 회장님이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 양돈 기술이 많이 떨어지니까 양돈 기술을 공부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신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농장들한테 이제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죠. 양돈 연구회는 어떻게 이제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제1사료 근무할 때 기업 회원으로다가 사장님이 다니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장님이 아니었고 그 상무가 전문가 됐었는데 그 양돈 연구회가 이제 돼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고 수의사들도 있고 뭐 축산과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가 적격이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한 2001, 2년 정도부터 양돈 연구에 이사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신임 회장이 되셨는데 네.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뭐 양돈 연구회는 저 회장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운영이 되니까 이사회하고 기획단 분들이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할을 잘하게끔 이제 분위기 조성하고 제가 할 역할은 이제 새로운 뭐 신규 회원 영입이라든지 양돈 연구회 회원들과 임원들이 이렇게 잘 아우르고 좋은 교육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비가 굉장히 높은데 생산성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PSI, MSI가 30도 정도 되는데 우리는 MSI 18도로 다 몇 년째 계속 정체가 돼 있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가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MSI가 낮았었거든요. 거기도 지금은 24도 뭐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너무 정체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제일 우리나라가 그 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이 연간 온도 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밀사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PRS나 서커나 그런 병들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가면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 향상에 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정도에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게 그 분만부터 출하까지 연간 손실되는 게 돼지가 1000만 두가 손실이 돼요. 사산부터 시작해서 이유 폐사, 출하까지 폐사 이게 1000만 두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많이 줄이더라도 생산비가 많이 다운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6월 달에 이제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제 재미있고 신나는 한돈 산업을 강조하신 적이 예. 일단 신나고 재미있으려면 적자나면은 재미가 없죠. 돈을 벌고 그래야 재미있게 되는데 그 생산 원가를 줄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제적인 곡물가 우리 마음대로 낮출 수 없잖아요. 건축 같은 경우도 단가 낮출 수 없고 인건비 우리가 줄일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밖에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시부터 출하까지 1000만 두 손실이 되는데 그 중에 한 100만 두만 10%만 줄여도 농장 우리나라 평균 한 2,000두 정도 되는데 그 농장당 연간 1억 정도를 더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재미있고 신나는 양돈의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또 농장이 이제 또 신나려면은 안전해야 되거든요. 농장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위험 요소가 첫 번째 주민들의 이제 냄새 민원 그런 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멧돼지에서는 뭐 부산까지 내려가고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 슬기롭게 백신 개발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농장이 이제 안심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PRS, 서코 이런 질병들은 그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백혈구에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도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놈들한테 전파도 시키고. 백신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혈구에 살아있으면서 평생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와서 언제 병원성을 회복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생물학적 안전등급을 BL3에서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BL3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은 연구 뭐 이런 게 제한이 많이 걸리고 또 실험도 야외 실험을 못 하고 ABSL3 시설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하고 검역본부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앙백신 케어사이드, 우리 검역본부, 뭐 전북대, 서울대 뭐 여러 군데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하느라고 실험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소는 제한됐고 실험하겠다는 데는 많다 보니까 이 실험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뭐 기회 될 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 그 상업화된 백신하고 그 다음 단계인 백신주를 미국 USDA에서 같이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상업화한 거는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이제 피부에 청색증, 비장 종대, 그다음에 임파절 충혈 그런 ASF 증상이 좀 보이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상업한 177L 그거는 농가에 피해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포기하고 좀 안전한 LVR로다가 지금까지 9번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차, 2차, 3차는 공격 접종주를 선택하는 그런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접종 농도 실험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100%로 방어되는 그런 것도 확인을 했고 우하라고 WHA 세계 이제 동물 건강 기구 뭐 거기서 ASF 백신주의 조건을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안전한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백신 농고를 안 농고랑 이렇게 같이 키워서 이 백신주가 동거하는 같이 키우는 돼지한테 병을 안 일으켜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실험에서 돼지한테 안 옮기는 걸 확인을 했고 보통 바이러스는 한 5일 정도면 피크를 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피크 치는 것도 11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백신을 놓고 나서 바이러스가 몸에서 최대로 증식한 11일쯤에 피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다른 돼지한테 놔요. 그래서 또 11일 뒤에 그 돼지에서 또 피를 뽑아서 다른 돼지에 놓고 이걸 5번을 해서 5번 해는 동안 그 백신주가 돼지한테 병을 안 일으켜야 돼요. 근데 저희가 실험을 4번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병을 안 일으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그 전 세계적으로 실험해보지 않은 실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모돈한테 실험을 했어요. 9만 3주 전에 백신을 놓고 나서 유사산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태반 감염이 일어나는지 이런 실험을 했는데 실험군은 모든 3마리 그다음에 대조구로다가 이제 2마리를 했는데 3마리 백신을 놓고 나서 분만을 했는데 유사산 없이 정상 분만을 했고 그다음에 태아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태반 감염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유를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초유 안 먹은 거에서는 항체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초유를 먹은 돼지에서는 모든 만큼 항체가 나왔어요.
이 모돈한테 실험한 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예요. 지금 상업화된 것도 자돈한테만 백신을 놓게 돼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모돈에 대한 안전성 실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모돈한테 권장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돈한테 실험을 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오늘도 이제 필리핀에서 다녀갔는데 그 모돈 실험한 게 아주 관심이 많다. 모돈이 이제 농장의 근간이기 때문에 비육돈 생산하고 근간이기 때문에 모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자돈만 나가지고 자돈만 안전하고 모돈 걸리면서 싹 살처분하면 자돈한테 백신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모돈 백신 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다가 모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했는데 물론 두수는 좀 적고 그렇지만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의미 있는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돈 연구의 회장으로서 한국의 양돈장들의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재미있는 돈 버는 양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돈협회에서 이제 아젠다를 잘 짜놨더라고요. MSY를 24도까지 올린다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세워놨는데 한돈협회랑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술 전파에 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곡물값은 많이 오르고 생산원가가 많이 오르고 돈가는 안 좋아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항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랬는데 계속 발전을 해왔고 지금이 올해가 최대로 어렵다 위기다 그랬는데도 생존하고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돈가가 안 좋고 생산비는 높고 어렵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시기가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사장님들 양돈 연구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좋은 기술 받아가고 재미있고 신나는 양돈 사업 경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